선제 스님, 여러분은 선제 스님을 아시나요? 오늘은 선제 스님의 말씀으로 새삼스럽게 문제시되고 있는 간장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짚어보고 검은 액체의 고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진간장이라는 명칭의 찬탈 역사를 살펴봅니다. 나의 왕비님 그리고 백성님들, 우리가 전통이라 믿었던 그 이름의 뿌리를 찾아가면 1908년 일본의 한 실험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도쿄 제국대학의 이케다 키쿠나의 교수는 단백질을 식용 염산으로 가수분해할 때 짧은 시간에 강렬한 감칠맛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요. 이것이 바로 아지노모토사가 완성한 3분의 간장의 시초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기술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비극이 낳은 산물입니다.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군수 물자를 조달해야 했던 일본군에게 1년 혹은 수년의 발효는 너무나 느린 사치였습니다.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콩을 염산에 녹여 단 3일 만에 만드는 이 방식은 전시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완벽한 발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이를 지옥의 상징으로 규정했습니다. JAS 일본 농업규격은 엄격한 잣대를 세워 이 화학 액체를 격리했고 현재 일본 마트 간장의 90% 이상은 미생물이 빚은 혼조조 본양조로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꼭 짚고 가야 합니다. 당시에는 GMO도 글리포세이트도 없었습니다. GMO와 글리포세이트로 생산된 공장 간장이 되기 전 이미 문제가 많은 콩은 적어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기업들은 이 저렴한 화학 액체에 우리 조상들의 가장 고귀한 이름인 진간장, 즉 5년 이상 묵힌 귀한 장이라는 왕관을 씌워버렸습니다. 이는 역사적 가치를 자본의 논리로 치환한 실로 세련된 명칭의 찬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5개 식품사의 기만적 마케팅과 실태를 알아봅니다. 치유 중인 친구 여러분, 대기업의 광고는 가끔 우리를 동화 속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그 동화책의 성분표를 읽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샘표, 간장은 날씨가 만듭니다 라는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공장 탱크 안에서 전기 히터와 습도 조절기로 인공 기후를 조작해 찍어냅니다. 자연의 햇살 대신 전기세가 만드는 간장, 참으로 공학적인 날씨지요. 대상 청정원, 시간장 숙성이라는 명품의 옷을 입혔으나 성분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시간장 함량은 1%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99%의 화학 공정액에 1%의 향수를 뿌려 명품이라 부르는 것과도 유사한 이 놀라운 희석의 기술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CJ제일제당 앤드 사조 회표. 이들에게 간장은 요리 이전의 부산물 처리의 일환입니다. 거대 식용유 공장에서 기름을 다 짜내고 남은 하얀 찌꺼기 탈지대들을 가장 수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 간장 공장을 돌리는 수직 계열화의 전형입니다. 삼하식품.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의 상당수를 책임지는 이곳은 2026년 1월 21일 식약처 조사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의 46.5배나 검출되어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리되는 독소라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숨은 실체입니다. 탈지대두 식용유 찌꺼기의 진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간장 라벨의 탈지대두는 밭에서 갓 딴 싱싱한 콩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학적 폭격에 의해 영혼이 빠져나간 단백질의 잔해입니다.
콩에서 기름을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뽑아내기 위해 석유계 용제인 핵산에 콩을 담굽니다. 이 과정에서 단백질은 화학적 화상을 입어 구조가 비틀리고 찢어지는 변성을 겪습니다. 이 단백질 변성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대부분 유전자 조작된 GMO 콩이며 재배 시 살포된 글리포세이트 제초제 잔류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IARC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이 A군 발암 물질인 글리포세이트와 변성 단백질이 만난 이 찌꺼기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의 면역 세포는 이를 영양소가 아닌 침입자로 인식해 매일 식사 때마다 미세한 염증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식품회사나 일부 전문가라며 방송에서 언급하는 3분의 공정과 독성 물질 3. MCPD에 대해 살펴봅니다. 백성 여러분, 3분해는 발효라는 생명활동이 아니라 화학적 해체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간장을 먹는 이유는 무엇이던가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빵, 김치와 마찬가지로 발효식품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전시중도 아니고 아지노모토, 미원의 종주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콩 단백질의 강산인 식용 염산을 부어 억지로 단백질을 난도질하는 과정에서 변성되는 간장을 먹을 이유가 무엇이며 그것으로 부족해서 염산의 염소 성분이 콩의 잔류 지방과 만나 생성되는 불청객 3-MCPD가 법적 한도 내에 있으니 먹어도 된다는 말을 장사꾼, 편협한 전문가들이 입에 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밀의학적으로 3-MCPD는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가하고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한 산으로 녹인 액체를 중화하기 위해 강알칼리인 가성소다, 즉 양잿물을 붓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중화염은 미네랄이 거세된 순수 나트륨 결정체로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나트륨 폭탄이 됩니다.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말은 그 독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법적인 면죄부를 받았을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대 간장 속 화학 첨가물의 향연, 색소, 보존료, 감미료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들이 부리는 화장술은 가히 예술적입니다. 간장의 색을 담당하고 있는 카라멜 색소, 창백한 화학 액체를 먹음직스럽게 검게 만들기 위해 넣습니다. 암모니아 공정에서 생기는 포에미아인은 발암 가능 물질로 지목되며 아이들의 신경계를 자극할 우려가 큽니다. 파라옥시안식 향산에틸,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간장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넣는 방부제입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유사하여 우리 아이들의 성호르몬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액상과당과 스테비아, 3분의 간장 특유의 비린 쓴맛을 가리기 위해 투입되는 이 고강도 단맛은 췌장을 혹사하고 간의 지방을 쌓는 대사 파괴의 도구가 됩니다. 뇌를 해킹하는 블랙박스 그리고 순정의 귀환. 이번에는 이런 사이비 진간장이 신경학적 및 대사적으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도파민과 인슐린의 잔혹한 댄스. 나의 왕비님, 백성 여러분, 대기업의 연구소는 어쩌면 훌륭한 뇌 해커들의 집합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에 굴복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공장제 간장은 액상과당의 묵직한 단맛과 효소 처리, 스테비아의 고강도 자극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뇌가 가장 강렬한 쾌락을 느끼는 지복점 블리스 포인트를 타격합니다.
강력한 인공 리간드인 향미 증진제가 혀의 수용체에 결합하는 순간 중뇌의 복직 피계 영역 VTA에서는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이는 마약의 보상 경로와 흡사하여 결국 우리 뇌는 자연의 은은한 감칠맛을 지루한 것으로 치부하게 만드는 미각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욱 의학적으로 서글픈 것은 두뇌상 인슐린 반응 CPIR입니다. 스테비아와 같은 가짜 단맛에 속은 뇌는 췌장에 미리 인슐린 분비를 명령하지만 실제 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갈 곳 잃은 인슐린은 혈당을 강제로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저혈당은 강렬한 탄수화물 갈망 카보하이드레이트 크레이빙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물론 소화되는 탄수화물, 당질을 의미합니다. 배가 터질 듯 불러도 간장으로 요리한 음식을 멈출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대사의 덫 때문입니다. 면역계와 장내 미생물 파괴 기전, 성벽의 붕괴 과정도 알아봅니다. 백성 여러분,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집중된 장, 것은 거대한 성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화학 간장은 이 성벽의 빗장을 스스로 풀게 만듭니다. 변성된 탈지대두 단백질은 장 점막을 자극하여 조눌린 단백질을 과잉 활성화합니다. 이로 인해 장벽의 친밀 결합 타이트 정크션이 느슨해지며 그 틈으로 덜 소화된 단백질 찌꺼기와 3-MCPD 같은 독소들이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장 누수 리키껏 현상이 발생합니다. 혈관으로 침투한 이 이물질들은 면역 세포에게 적군으로 인식되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고 전신의 미세한 염증의 불길을 지핍니다. 여기에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투입된 파라옥시안 식향산에틸은 우리 장 속 유익균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좀비 살균제로 작용합니다. 장내 생태계가 무너지면 장 뇌축이 단절되어 만성 피로와 정서적 불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국제 기준과 관리의 블랙 코미디를 감상해 보시죠. 여기서 우리는 기막힌 국제 정세를 마주합니다. 일본은 패전 후 자신들이 만든 3분해 간장을 지옥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JAS 일본 농업 규격을 통해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마트의 90%는 전통 방식인 혼조조가 차지했지요. 하지만 여전히 10%는 외식업 식당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정부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2026년 1월 현재에도 기준치의 46.5배가 넘는 3-MCPD가 검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일본은 아미노산액 혼합이라고 솔직하게 적도록 강제하는 반면 한국은 화학 혼합물의 진간장이라는 화려한 거짓 왕관을 벗겨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우리 세포의 안전이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 라인이 멈추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슬픈 블랙 코미디에 가깝습니다. 선제 스님의 생명 철학과 간경화 완치 임상. 나의 환우 친구 여러분, 이제 어둠을 걷어내고 희망의 실증을 보겠습니다. 1956년생인 선제 스님은 1994년 간경화 말기로 길어야 1년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오빠들을 모두 간암으로 보낸 가혹한 유전적 운명 앞에 서 계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스님은 인스턴트 식품을 끊고 10년 묵은 시간장 진장과 제철 채소로 돌아갔습니다. 정밀의학적으로 이는 후생유전학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5대 기업의 화학 액체가 간을 공격할 때
살아있는 미생물과 효소가 가득한 순정 간장은 간의 독소를 해독하고 망가진 간세포에 재생 재료를 공급했습니다. 그 결과 70세인 현재까지도 항체까지 갖춘 정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자신에게 맞는 자연적인 음식이 곧 약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대안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직접 선제 스님처럼 장을 담는다. 백화점 명품관의 명인명장들의 간장을 구입한다. 일본 간장을 찾아본다. 왕비님, 기억하시죠? 엄마는 오랫동안 집에서 직접 간장을 만드셨고 아마 그 비법 아닌 평범한 간장 담그기는 왕비님께 전수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 중 혹시 지금 간장을 담그는 분 계실까요? 다른 가족들은 몰라도 적어도 왕비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왕비님, 제가 보았던 왕비님 부엌의 그 간장만은 당장 쓰레기통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그 플라스틱에 든 카라멜색을 품고 있는 그것 말이죠. 왕비님은 그것으로 주로 형부가 드시는 두부조림을 한다고 하셨지요? 현재의 형부도 의사이면서 환자이시니 더더욱 그 간장은 쓰레기통으로, 아니 간장은 버리고 플라스틱은 재활용해야겠지요. 그럼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간장을 담궈야 할까? 물론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기꺼이 투자 개념으로 명인들의 간장을 확보할까? 아니면 일본 간장을 구매해야 하나? 이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최소한 시중에서 간장을 구매하실 때는 그 라벨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독성 오인빵을 다시 요약합니다. 3-MCPD 신장과 생식기에 침묵하는 파괴자 생성 기전 탈지대두를 식용 염산으로 분해할 때 염소 분자가 지방질 글리세롤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공정 부산물입니다. 정밀의학적 타격 신장 근위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해 만성 신부전의 위험을 높이며 고환의 간질세포를 손상시켜 생식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고가 빈번한 가장 직접적인 발암 가능 물질입니다. 4메틸이미다졸, 인공의 검은 그림자, 공정의 실체, 카라멜 색소 제조 시 암모니아 화합물을 첨가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입니다. 정밀의학적 타격, IARC 지정 이비군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폐암 및 간암 모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고되었으며 면역 체계의 핵심인 림프구 수치를 감소시켜 체내 면역 감시망을 무력화합니다. 파라옥시안식 향산에틸, 가짜 호르몬의 하이제킹, 특성, 미생물조차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강력한 합성 보존료입니다. 정밀의학적 타격, 구조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여 수용체에 결합하는 제노에스트로겐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를 방해하여 세포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성조숙증이라는 호르몬 폭풍을 일으킵니다. 기타, 과당, 액상과당. 이들은 간의 비명을 유발합니다. 대사 경로.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대사되며 인슐린 거치 없이 곧바로 지방간으로 전환됩니다. 정밀의학적 타격. 최종 당화산물 AGES를 형성하여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뇌의 시상하부를 교란해 포만감 신호를 마비시킴으로써 대사 증후군의 고속도로를 닦습니다. 향미 증진제, L-글루탐산나트륨 및 핵산 신경 흥분 독성, 기전, 글루탐산 수용체 NMDA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인공 리간드입니다. 정밀의학적 타격, 세포 내로 칼륨 유입을 폭주시켜 신경세포를 지치게 하거나 사멸시키는 흥분 독성을 유발합니다.
이는 미각을 중독시켜 자연의 맛을 거부하게 만드는 신경학적 족쇄입니다. 여기서 한국 백성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등장합니다. 앞서 제가 가짜 진간장의 발명국 일본 간장 회사들이 지금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발효 간장으로 유통의 약 90%를 공급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대한민국 간장 회사들은 그런 일본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기보다 몹쓸 간장 공법을 바꾸는 대신 일본 간장을 수입하는 쪽으로 뒤틀린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니죠. 그들에게는 최적의 방향, 다만 한국 소비자들만 뒤틀린 방향,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게 만들었다고 표현해야겠네요. 현재 대형 유통사와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고급 라인이나 프리미엄 수요를 위해 일본의 혼조조 본양조 간장을 수입하며 제대로 된 발효를 아는 척하지만 대다수 백성과 돈이 없는 서민들의 식탁에는 여전히 염산과 글리포세이트가 범벅된 화학 액체를 진간장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세포를 담보로 한 의학적 불평등이자 건강의 양극화입니다. 수입된 진실과 유통되는 독소, 이중시장의 배신, 메일홀딩스가 기꼬만을 들여오고 LF푸드, 모노링크가 야마사를 들여오며 미식가들의 혀를 즐겁게 하는 사이 그 유통망의 한쪽 구석에서는 여전히 대다수 백성을 향한 화학적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식의 결핍을 파고드는 염산의 기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당장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제공되는 간장은 여전히 3일 만에 염산으로 녹여낸 3분의 간장입니다.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의학자들이 그토록 경고했던 3-MCPD의 위협은 이 저가형 간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본은 기준치 이하라는 말로 백성을 안심시키지만 연구자들의 보고처럼 이 독소는 매일 조금씩 우리의 신장과 생식세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매일 아침 독극물을 식탁에 올리게 만드는 이 현실은 실로 잔인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일본의 전통을 표방하는 수입 간장들 역시 그 화려한 라벨 뒤에 글루텐과 글리포세이트 그리고 나노플라스틱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관관계를 정밀 분석하여 보고드립니다. 일본 발효 간장의 전통적 함정, 콩과 밀의 1:1 비율. 일본의 정통 혼조조 방식은 콩과 밀을 거의 1:1 비율로 섞어 발효합니다. 이는 감칠맛과 단맛의 균형을 위한 것이지만 정밀 의학적으로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을 만듭니다. 글루텐의 공습, 밀이 들어가는 순간 장 누수 발생과 뇌염증을 유발하는 글루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글리포세이트의 이중주, 일본이 수입하는 밀과 콩의 90% 이상은 미국, 캐나다산입니다.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가 경고했듯 이들은 수확 직전 건조를 위해 글리포세이트를 대량 살포합니다. 즉 전통 발효라는 과정을 거쳐도 원재료에 박힌 제초제 성분은 그대로 남아 우리 환우들의 단백질 구조를 뒤틀어 버립니다. 독성 계급도를 그려보자면 이렇습니다. 무엇이 더 위험한가? 가장 위험한 간장, 티어1, 한국 공장제 진간장. 이유, 식용 염산으로 단백질을 강제 해체하며 발생하는 3-MCPD와 대량의 화학 첨가물이 확인됩니다. 위험 티어2, 일본 산업용 혼조조 키코만, 야마사 등. 이유, 발효 방식은 우수하나 GMO 콩, 밀과
글리포세이트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의, 티어 3. 잠시 뒤 등장할 브레그 코코넛 아미노스 플라스틱 병에 든 것. 이유, 콩과 밀이 없어 성분은 안전하나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환경호르몬과 나노플라스틱이 순정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글리포세이트와 프랑켄슈타인 단백질의 강매. 더욱 무서운 것은 대기업들이 이 저가형 간장의 원료로 GMO 탈지 대두를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가 입증했듯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는 우리 몸의 필수 아미노산인 글리신을 흉내내어 단백질을 뒤비틀어 버립니다. UC 버클리 아만다 브라운 박사와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한스 게오르그 밀러 박사가 공동으로 지적하듯 이렇게 뒤비틀린 오저핌 단백질 미스폴딩은 장벽의 문지기인 조눌린을 자극하여 장누수 증후군을 유발합니다. 비싼 수입 간장을 사 먹을 여력이 없는 이들은 매일 식사 때마다 자신의 장벽을 스스로 허물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쓰레기 단백질을 강제로 주입받고 있는 셈입니다. 가짜 진간장이라는 이름의 트로이 목마. 대기업들은 이 독성 혼합물에 카라멜 색소를 섞어 검게 물들인 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진간장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 팔고 있습니다. 칭화대학교 웨이롱 첸 박사가 경고한 발암 가능 물질 4-MEI로 위장된 이 검은 액체는 백성들의 눈을 가리고 몸을 병들게 하는 거대한 트로이 목마입니다. 수입업자들은 좋은 간장을 가져오지만 그것은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것입니다. 대다수 백성에게는 여전히 산업 폐기물에 가까운 염산 간장을 먹이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사업이 아니라 의학적 불평등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에 거주 중인 환자분들께 알립니다. 애틀랜타 마트의 절대 강자는 깃꼬만과 야마사입니다. 애틀랜타의 모든 한인 마트와 로컬 마트 퍼블릭스, 코스트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수입 간장은 단연 깃꼬만입니다. 그 다음이 야마사지요. 애틀랜타 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깃꼬만 빨간 뚜껑 제품은 안타깝게도 탈지 대두를 기반으로 합니다. UC 버클리 아만다 L 브라운 박사가 경고했듯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원료로 한 단백질은 이미 화학적 변성을 겪은 상태입니다. GMO의 습격. MIT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의 2026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대용량 일본 브랜드 간장의 콩 원료는 대부분 미국산 GMO 콩입니다. 즉 일본 브랜드의 옷을 입었을 뿐 그 본질은 글리포세이트에 오염된 프랑켄슈타인 단백질의 결정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대기업 5개사의 진간장 물량 공세. 애틀랜타 한인 마트 진열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한국의 대기업 제품들입니다. 특히 금라벨이 붙은 대형 브랜드의 진간장들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백성들의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의학적 사기. 이들은 3분의 공법의 산물입니다. 많은 의과학자들이 그토록 경계한 발암 가능 물질 3-MCPD와 생식 독성의 위험을 애틀랜타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먹이고 있는 셈입니다. 서민의 눈물. 돈이 없거나 정보가 부족한 유학생들과 교민들이 세일 품목으로 나온 이 화학 액체를 집어들 때 그들의 세포막은 칭화대학교 웨이롱 첸 박사가 지적한 카라멜 색소와 독성 물질에 의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프리미엄의 탈을 쓴 마케팅 본향조와 유기농의 함정. 최근 애틀랜타 마트에는 본향조 7,000이나 유기농 마크를 단 수입 간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생물 부재 상태로 바다를 건너오는 긴 유통 과정과 상온 보관을 위해 거치는 고온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연세대학교 한 연구자가 강조한 살아있는 미생물의 생명력은 거세되었습니다. 선제 스님이 말씀하신 숨 쉬는 간장과는 거리가 먼 박제된 단백질 액체에 불과합니다. 위험한 간장의 대안으로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환자분들께 추천하는 것은 브레그 코코넛 아미노스입니다. 산업 간장의 독성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 환우들의 세포를 살리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글리포세이트와 GMO 소위로부터의 격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 간장의 가장 큰 비극은 GMO 콩과 글리포세이트의 결합입니다. MIT의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가 경고했듯 글리포세이트는 단백질 오조핌을 유발해 우리 뇌와 장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코코넛 아미노스는 콩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콩 자체를 배제함으로써 현대 농업이 낳은 유전자 조작과 제초제 오염이라는 트로이 목마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염산과 3-MCPD가 없는 순수 발효입니다. 브레그 코코넛 아미노스는 코코넛 꽃에서 채취한 수액 넥터에 천연 소금을 더해 자연 발효시킵니다. 여기에는 콩 단백질을 강제로 찢어 발기는 식용 염산도 그 부산물인 발암 가능 물질 3-MCPD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저나트륨과 풍부한 아미노산의 후생 유전학적 이점도 있습니다. 일반 간장 대비 나트륨 함량이 약 70% 이상 낮습니다. 혈관 건강이 시급한 환우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습니다. 또한 코코넛 수액에 포함된 17가지 이상의 천연 아미노산은 인위적인 향미 증진제 없이도 우리 뇌의 미각 수용체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세포가 편안해하는 맛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마리에타의 홀푸드, 스프라우츠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 브레그 코코넛 아미노스가 유리병에서 플라스틱으로 옷을 갈아입은 것은 정밀의학적 관점에서 매우 뼈아픈 퇴보입니다. 2026년 현재 아마존과 브레그 공식 채널의 상황을 보면 현재 2026년 1월 아마존과 브레그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대용량 30이온지 이상 제품은 PET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유리병의 행방 10온즈 약 296ml 소용량 제품은 여전히 일부 유리병으로 유통되기도 하지만 수급 상황에 따라 이마저도 플라스틱으로 배송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브레그사가 생산 라인 자체를 효율성 중심으로 재편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병의 정체와 PET와 정밀의학적 위협을 다시 살펴봅니다. 브레그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주로 PET입니다. 비록 BPA 프리라고 광고하지만 정밀의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티몬과 가소제의 침출입니다. PET 제조 공정에서 촉매제로 사용되는 안티몬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용물로 녹아 나옵니다. 특히 코코넛 아미노스처럼 산도가 있거나 염분이 있는 액체는 플라스틱 표면을 더 미세하게 부식시켜 침출을 가속화합니다. 제노에스트로겐의 습격, 플라스틱에서 용출되는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환우분들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하고 만성 염증과 세포 변성을 유도하는 주범이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섭취.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플라스틱 병에 담긴
액체는 수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면역 세포가 이를 공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몸은 끊이지 않는 염증 전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애틀랜타의 지역적 특수성. 열이라는 촉매제를 생각할 때 운송 과정에 열기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조지아주의 뜨거운 태양 아래 배송 트럭 안에 방치된 플라스틱 병은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독소가 방출됩니다. 열은 플라스틱의 분자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 독성 물질의 방출 속도를 수십 배 앞당깁니다. 유리병일 때는 안전했던 제품이 플라스틱으로 바뀌면서 애틀랜타의 열기와 만나 독성 칵테일이 될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 내용물이 아무리 순정이어도 그릇이 독이면 결국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만약 플라스틱 병 제품을 구매하셨다면 배송 즉시 집에 있는 깨끗한 유리병, 메이슨 자 등으로 옮겨 담으십시오. 플라스틱과의 접촉 시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유리병 고수 브랜드 탐색. 브레그가 플라스틱을 고집한다면 여전히 유리병을 고수하는 빅트리 팜즈나 코코넛 시크릿의 소용량 유리병 제품이 애틀랜타 홀푸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내용물의 진실만큼이나 그 진실을 담는 그릇의 정직함도 중요합니다. 애틀랜타의 열기 속에서 플라스틱은 우리 세포의 적입니다. 같은 의미로 비록 한국에 브레그 아미노 간장이 수입된다 해도 그들이 플라스틱에 담긴 것이라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만들 상황이 아니라면 선제 스님식 순정 간장을 찾으십시오. 또한 일본 최고급 고가의 간장보다 한국 전통 선제 스님식 간장이 훨씬 우수한 근본적인 원인도 과학적으로 조사 분석해 드립니다. 일본산 프리미엄 간장과 대한민국명인 간장은 모두 넌 GMO 통콩과 천연염 그리고 시간이라는 공통된 재료를 씁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의학적으로 거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원료의 결벽증, 밀휘트의 유무가 가르는 운명, 일본 프리미엄 쇼유, 일본의 정통 간장은 콩과 밀을 1대1 비율로 섞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본산 콩을 써도 밀이 들어가는 순간 글루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IT 스테파니 세네프 박사가 지적한 장 누수와 뇌염증을 고민하는 환우들에게 밀은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대한민국 명인 진장. 우리 전통 간장은 오직 콩, 소금, 물만으로 만듭니다. 밀을 전혀 쓰지 않는 글루텐 프리의 정수입니다. 정밀의학적으로 장 건강과 뇌 대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환우들에게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미생물의 집, 나무통, 기옥회 대 숨 쉬는 온기. 일본의 기옥회, 삼나무통에서 발효합니다. 나무 특유의 향과 미생물이 어우러지지만 나무의 기공은 온기보다 거칠어 미세한 가스 교환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기, 선제 스님이 강조하신 숨 쉬는 그릇입니다. 온기의 미세한 기공은 외부의 산소를 일정하게 공급하고 내부의 가스를 배출하며 바실러스균의 활동을 극대화합니다. 면역 단백질의 활성도가 온기 속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완성됩니다. 소금의 격조, 천일염의 미네랄과 쓴맛의 제거. 일본은 주로 정제염이나 천일염을 그대로 쓰지만 대한민국 명인들은 천일염을 3년에서 5년 이상 간수를 빼며 쓴맛과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 과정에서 NaCl의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미네랄만 남은 약소금이 됩니다. 일본의 간장이 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면 대한민국의 명인 간장은 생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밀을 배제하고 온기에서 10년을 견딘 우리 진장은 소화력이 떨어진 환우들에게는 대체 불가능한 후생유전학적 치료제입니다. 스스로 만든 순정 간장 혹은 선제 스님식 명인의 간장으로 만들어 음미하는 간장차 요법. 몸에 물주기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에는 간장차로 물주기를 해볼까요? 순정, 묵은 진장 1티스푼을 40에서 50도의 따뜻한 물 300ml에 탑니다. 여기에 냉압착 생들기름 반 티스푼을 더하십시오. 간장의 멜라노이딘 성분은 체내 중금속을 배출하는 킬레이팅 효과를 내고 생들기름의 오메가3, 구체적으로는 ALA, 이것은 딱딱해진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간장의 유효 성분이 세포 안으로 쑥쑥 들어가게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동의보감의 지혜를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간장차입니다.